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확진자는 279명으로 대구 신천지 사태 이후 5달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더 걱정되는 건 증가 속도입니다. 오늘까지 단 사흘 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5배로 뛰어올랐습니다. 특히 서울은 대구 신천지 사태 초기보다 더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 교회 등에서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249명으로 늘었습니다. 먼저 오늘 확인된 코로나19 상황을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만에 신규 확진자가 279명. 신천지 대구교회 감염 여파가 이어졌던 지난 3월 8일 이후 161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가파른 확산세의 중심은 서울과 경기, 수도권입니다. 1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진 지난 사흘간 90% 가까이가 이들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오늘만 146명이 증가한 서울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만 107명이 무더기 확진을 받은 것이 결정적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감염자만 21명이 추가됐습니다. 감염 양상은 지난 2월 대구 신천지발 집단 감염으로 촉발됐던 1차 대유행과 유사합니다. 오늘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교회, 식당, 시장, 학교 등 동시다발로 곳곳에서 연쇄 감염이 이루어졌고 지역 역시 광주와 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연휴를 2차 대유행의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단계로 보이며 지금의 확산을 최대한 통제하지 않는다면 전국주인 전파와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소비 할인권 배포를 중지하는 등 전국적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하루 만에 2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검사를 받은 교인 4명 중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정부와 서울시는 전 목사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보석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이었지만 어제 서울 광화문 집회연단에 올랐습니다. 턱에 걸쳤던 마스크는 아예 벗어버립니다. 아까 오후에 보니까 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내 전광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서울시가 자가격리 당부한 4천여 명의 신도들 중 일부도 집회에 참석했고 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만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하루 사이 190명이 늘어 249명을 기록했습니다. 검사를 받은 800여 명 중 목회자를 포함해 무려 25%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3,000명이 더 검사를 받아야 해 확진자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오늘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광훈 담임 목사가 첫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하여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3일부터 폐쇄된 상태인데 서울시는 오늘 교회 방문자 명단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회 관계자와 취재진 간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하고 재수감해달라고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전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가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난 4월 풀려났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 재확산 우려를 키운 광화문 집회와 일부 교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 방역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면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입니다. 손병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수칙을 어긴 채 강행된 8.15 광화문 집회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SNS를 통한 공개적인 비판이었고 그 수위는 이례적일 정도로 강했습니다. 방역 협조를 거부하는 일부 교회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격리가 필요한 사람까지 집회에 참여한 건 대단히 비상식적이다.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정부 부처에는 법에 따른 엄중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방역에 방해하는 일체의 위법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안전보호와 법치 확립 차원에서 엄단할 것. 코로나 저지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고 교회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는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지난 2월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후 다시 한번 방역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중대한 고비라고 인식한 겁니다. 특히 인구가 가장 밀집한 수도권에서 최근 확진자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확산세가 전국으로 퍼지기 전에 조기 진압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치료와 접촉자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는 공동 대응 체계를 신속히 가동해 주시고 한편 민주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세 후보는 나란히 방역 노력을 헛되게 만든 전광훈 목사를 다시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지금 많이 걱정하고 계실 분들이 학부모들이죠. 연휴가 끝나는 모레부터 등교를 재개하려던 학교도 많았는데요. 학사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그리고 부산의 일부 학교들은 방학이 끝나도 다시 지난 3, 4월처럼 전면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발 감염 환자 수에 가려져 있지만 잇따르는 학교 내 학생들의 감염 확산도 전례 없이 빠릅니다. 오늘 정오 기준만으로도 경기도 용인 축전고와 대지고 관련해 모두 13명, 부산 기계공고 관련 확진자는 벌써 12명이 됐습니다. 당초 수도권만 학생 3분의 1을 등교시키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전면 등교를 준비하려 했던 교육당국의 방안도 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당장 모레 18일부터 개학 예정인 학교도 있는데 이대로 학교 문을 활짝 열었다간 자칫 지역 감염과 맞물려 연쇄 전파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당국은 우선 확산세가 무서운 지역들에 대해선 전면 온라인 수업, 사실상 등교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성북, 강북 교육지원청 관내 모든 학교는 2주간 원격으로 전환하고 대상 지역은 서울 성북과 강북구, 경기 용인과 양평, 부산 전역의 759개 교입니다. 그 외 서울 경기 지역 학교들도 당초 계획보다 강화된 밀집도 완화 조치가 시행됩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낮추고 고등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는 속에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선 개학 이후 9월 둘째 주까지 3분의 2 등교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특히 등교 수업이 일시 중지된 지역에선 학원들도 이달 말까지 휴원하고 학생들은 PC방 등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